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이너 김입니다. 중국인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아무데나 용변을 보는 이런 만행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인 금지 대변 금지. 자, 여기 영국인데요. 영국에서도 아예 그냥 유명한 관광지에 써붙였어요, 크게. 완전히 뭐 영어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한자로만 금지 대변. 그리고 참 희한한 그림이죠, 여러분. 중국인들이 쓰는 모자 거기다가 대변을 보면서 짱깨를 먹는 그런 모습을 딱 그려놨어요. 오죽하면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면 외국 여성이 뭐 영국인 같죠? 여기 뭐 버킹엄궁 같은데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검색해 보면 나와요. 차이니스. 똥을 shit라고 하더라고요. shit, S-H-I-T, shit, no shit. 영어로는 Chinese no shit. 중국인 똥 싸지 마 이런 얘기죠. 참 기가 막힙니다. 자, 중국인 대변 금지. 여기에 대해서 포스팅을 잘 해놓은 포스터가 있고요. 또 이 뉴스반에서도 보도했어요. 중국인들 길거리에서 아이에게 대변 싸게 해. 상식 있냐? 제주도 도민들이 분노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이거 보십시오. 젊은 여성 중국인들이 옆에 서가지고 아예 그냥 길거리에 대놓고 똥 싸게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보도가 나왔어요. 자, 제주도 맘카페에서 중국인들 너무 진짜한다. 꼭 봐주세요. 뭐 이런 거. 자, 중국인들이 제주도로 여행 오는 건 괜찮은데 남의 나라의 길거리에서 대변을 싸게 해서 너무나 화가 난다. 경찰에 신고했다. 참 기가 막힌 영상에 똥 싸는 모습이 GIF 파일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대놓고 싸. 괜찮아 싸. 이거죠. 자, 그런데 아이만 그러느냐? 의론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홍콩의 거리에서 찍힌 중국인 부부가 아예 대놓고 똥 싸게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렇게 아주 그냥 시위를 합니다. 중국인들 그 공산당 모자 쓰고 아주 똥 싸지 말으라고 아예 대놓고 집회를 해요. 자, 홍콩에서 중국으로 반환되고 수많은 중국인들이 이주해왔죠. 그래서 중국인들이 인해 전술로다 홍콩을 그야말로 잡아먹었는데 원정, 출산, 일자리 부족, 땅값 상승 등 중국인 때문에 몸살을 앓다가 결국 흡수해버렸지 않습니까? 자, 참 기가 막힙니다. 이 블레더 월스, 블레더는 뭐 오줌보란 뜻이죠. 그러니까 오줌 싸는 전쟁이다 이겁니다. 진짜 뭐 전부 다 중국인들이야. 자, 노상 배변 문제는 결국 중국에서 논란이 되었고 신화통신에서 중국인 12만 8천 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63%가 아이 길거리에서 대소변 보는 것을 봐주시. 중국인 63%는 길거리에서 똥 싸고 오줌 싸면 어때? 이렇게 봐준다 이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24%는 상황에 따라 상황을 따질 것 없이 무조건 괜찮다. 자, 보세요. 그러면은 중국인 11%는 길거리에 똥 싸면 안 되지. 그럼 뭡니까? 87%는 싸도 괜찮아. 무조건 괜찮아가 24%고 상황에 따라 쌀 수 있지. 이게 중국인들의 의식구조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이 서전관방 뭐라고 돼 있는데 이 서전 이 전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유럽의 어떤 나라라는 뜻인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서전관이 스웨덴이네요. 스웨덴에 걸린 중국인 대변 금지 포스터. 야, 기가 막히죠. 자, 아예 그냥 똥 싸 이러면서 그냥 길거리 똥 싸고 있고요. 참, Chinese tourist poops, Taiwanese 메모리얼. 대만의 아주 그냥 국립박물관 앞에서도 똥 싸고 아무데나 똥 싸는 거예요. 똥 싸는 게 일상이다. 자, 여기 보면 해변에서 똥 싸요. 해변에서도. 여기는 오줌을 싸는 거죠. 그래서 고추를 살짝 가려놨습니다.
아니 바다에서 오줌 싸는 게 뭐가 문제다 이거예요. 중국인들 87%가 괜찮다니까. 자, 기가 막힙니다. 오줌뿐만 아닙니다. 아예 똥도 쌉니다. 예. 자, 말레이시아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놀러 온 이 해변 관광지에 그냥 똥을 싸버려요. 그 똥이 둥둥 떠다니면 그 관광지에 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국인들이다. 참 기가 막히죠. 자, 중국인들이 진짜 민폐가 심각합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에 이미 이 국가에서 확인해 준 숫자가 중국인들이 106만 명이 우리나라에 와 있대요. 106만 명. 106만 명. 그리고 그 중에서 중국인들이 투표권을 갖고 있는 자들이 14만 명이랍니다. 와, 진짜 기가 막히죠. 안산시에서는요, 179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어요. 당연히 민주당이 됐죠. 예. 근데 179명만 있었겠어요? 중국인들이? 수천 명이 찍었겠죠. 안산시에 중국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곡동 로타리 가보세요. 간판도 전부 중국 간판이고, 뭐 말 자체도 중국말이에요. 경기도 도지사 8,700표 차이로 김은혜가 떨어지고 민주당이 됐죠. 물론 뭐 강용석이 표를 20만 표 깎아 먹은 것도 다 잘못이지만 어쨌든 간에 8,700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어요. 심각한 거죠. 이런데 중국인들이 이미 14만 표,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는 더 늘어날 수도 있죠. 전국 어디든지 중국인들이 당락을 갈아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다. 한국말도 못하는 중국인에게 투표권을 왜 줍니까? 왜 대한민국 정치인 당락을 중국인들이 결정해야 됩니까? 오로지 한국만이 중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유일한 호구 나라다. 그러니까 중국의 식민지란 말을 듣는 거예요. 중국의 선거 조작, 더불어민주당, 중국인 무비자 입국, 내년 6월 지방선거 과연 무관할까요, 여러분? 2026년 지방선거 당락 결정을 중국인들이 한다. 참 기가 막힌 상황이 아닐까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중국인들에게 무지막지하게 혜택을 줍니다. 그게 뭘까요? 부정선거를 해주어서 그 대가로 주는 걸까요? 인권, 주권 입에 달고 사는 더불어민주당. 그러나 알고 봤더니 중국인의 인권과 주권만을 챙기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을 역차별하고 중국인들에게만 특혜주는 특혜정당, 민주당. 해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기가 막힌 일이 서울에서 일어납니다. 지방도 말할 거 없어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카이스트, 외국어대학교,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10개의 서울의 명문대학이 고등학교만 한국에서 수료하면 대학 입시는 그냥 무조건 합격이에요. 우리나라 주요 명문대 조직 10개 대학교. 이 대학교가 외국인 특별 전형을 통해서 국내에서 고교 과정만 이수했다. 그러면 정원 상관없어요. 무조건 합격시켜줘. 한국 국민, 여러분들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은 입시 지옥인데 중국인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입시 천국입니다. 외국인이 우리 서울 수도권의 대학 응시자들이 중에서 62%, 즉 외국인이 우리나라 대학교에 시험 보는 애들 100명 중에서 62명이, 62%가, 즉 3명 중에 2명이 중국인이에요. 국민을 역차별하는 미친 입시제도. 이것을 용납하는 자가 바로 매국노가 아닐까요? 이 정당이 바로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이 정권이 민주당 아닙니까? 이재명 정권 아닙니까? 정과 5범 정권, 정과 24범 정부. 기가 막힌 대한민국. 중국인들이 대한민국의 길거리에 똥을 싸제끼고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덕수궁의 돌담길 아시죠? 여기에다 똥을 쌌어요, 중국인이. 기가 막힙니다. 경찰이 벌금을 5만 원 매겼다고 하는데 참 기가 막히죠.
자, 뭐 희망적인 이야기도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국방부를 이름을 바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부로 바꿨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바꾸기 전에도 옛날에도 2차 대전 때까지 이 미국이 국방부가 아니었습니다. 전쟁부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바꿨는데요. 미국이 전쟁부라는 이름을 쓸 때는 항상 이겼어요. 그런데 미국이 국방부라는 이름을 바꾸고 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월남전에 섰죠. 그 다음에 저기 이 아픈 나라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아주 박살나고 개박살나고 돌아왔죠. 가는 데마다 전쟁이 졌어요. 미국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바꿔야 돼. 이제 국방부 아니야. 전쟁부로 바꿔. 그래서 바꿨어요. 초대 전쟁부 장관이 누굽니까? 피터 헤그셋입니다. 강력하게 생겼죠. 자, 그래서 중국이 히토류 가지고 미국에다가 협박을 하니까 미국이 바로 태세를 바꿨습니다. 자, 근데 중국이 또 항복해가지고 1년 동안 유예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근데도 미국이 용납하지 않아요. 중국이 이 히토류 제재 1년 유보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강력하게 히토류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독점을 깨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미국에도 뭐 히토류가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미국의 히토류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이 히토류 회사에게 강력하게 후원을 해가지고 미국이 히토류를 옛날에는 히토류 미국밖에 못했어요. 이게 먼지가 많이 나고 공해가 심하니까 이걸 중국한테 기술을 줬는데 그 기술을 가지고 거꾸로 미국이 갖고 있던 기술을 가지고 거꾸로 미국을 협박하는 중국. 참 뻔뻔하죠. 이제 미국이 태세를 바꿨습니다. 미국 전쟁부 장관 피터 헤그세스가 국방산업 고위 간부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했어요. 미국의 무기, 장비, 소프트웨어 조달의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된다. 이제는 전시다. 전시 속도로 이 무기, 장비, 소프트웨어 조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위협에 대응할 것이다. 이 작전의 이름이 자유의 무기고라는 새로운 전략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팽배하고 있는 관료주의 간소화해서 바로바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즉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바꿨어요. 그리고 공급업체 몇 명 독점업자들이 와가지고 지들이 다 해먹고 뭐 천천히 하고 이거 없어. 누구든지 이 국방산업에 참여하고 싶으면 다 열어주고 빨리 하는 사람에게 계약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연된다. 약속해놓고 못 지킨다 그러면 잘라버리는 거예요. 과감하게. 계약업체 직접 퇴출시켜버린다. 이 자유의 무기고 전략은 미국의 이 냉전 산업, 냉전 시대의 모델로 바로 복귀한다는 상징적인 평가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 피터 헤그세스가 미국의 전통적인 지난 10년 동안에 그 진짜 관료주의의 이 군사 그 서플라이 시스템을 싹 바꾸다. 그래서 미국이 속도면에서 이미 중국에 처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초고속 신속한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복잡한 시험 요건 다 완화해서 바로바로 시험에서 통과되면 바로 장비를 채택해 준다 이겁니다. 그리고 뭐 국방기술이라서 특별히 우대하지 않아요. 상용기술도 그냥 군에 도움이 되면 바로 채용한다 이거예요. 상용기술 구매할 수 있다. 관료체제를 대대적으로 개혁해서 이 느려 터지고 관성으로 굴러가고 있는 이 국방 시스템을 확 바꿔서 그냥 바로바로 전쟁 시스템에 돌리는 걸로 바꿨다. 자, 스탠퍼드 대학의 스티브 블랭크스 교수가 미국은 아직도 이 군사 시스템 자체가 포드의 대량 생산 시스템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 그런데 중국은 벌써 미국의 실리콘밸리 모델을 받아가가지고 실리콘밸리 모델, 포드 생산 체제는 무조건 많이 생산하는 거지 않습니까? 실리콘밸리는 뭡니까? 첨단이 첨단. 많이 생산하는 거 의미 없어. 이젠 첨단 기술을 국방과학, 국방생산, 조달에 적용한다. 아니 중국이 이 실리콘밸리의 첨단 기술을 받아가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미국은 아직도 그냥 이 포드 모델, 대량 생산 모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 미국의 국방 조달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이 실리콘밸리 모델로 바꿔가지고 대량 생산하되 첨단을 생산하는 걸로 확 바꾼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 교수가 얘기한 게 뭡니까? 20년 전에 중국의 해군은 미국 해안경비대 수준밖에 안 됐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중국 해군이 규모 면에서 미국을 앞섰다. 이젠 뒤집어야 된다 이거죠. 자, 스티브 파인버거 국방부 차관 미국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계약업체는 번영할 것이다. 전쟁 시스템에 맞춰가지고 빨리빨리 물건 만들고 빨리빨리 조달하고 그 관성 다 타도하고 이런 업체는 번영할 것이고 그냥 관성에 묶여있는 국방 조달 업체는 다 도태될 것이다. 시급하게 계약을 진행하고 시급하게 물건 만들고 시급하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는 회사만 살아남을 것이다. 미국 전쟁부는 전시 속도로 이제 이 국방 조달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일 지금 급한 게 뭐냐? 골든돔. 중국이나 북한 뭐 이런 데서 아무리 미사일을 쏴도 미 전역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골든돔을 지금 막 전시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뭐 아무리 미사일 만들고 어쩌고 해도 골든돔이 있으면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제일 중요한 게 골든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하고 또 하나는 이 애미니션 시스템, 탄약이죠, 탄약.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셨지만은, 야, 평시에 미국도 어마어마한 나라지만은 이 대포, 포탄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전쟁이 일어나 보니까 무지막지하게 포탄이 들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조달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미국이 가지고 있던 155mm 포탄을 전부 다 우크라이나로 주고 미국이 포탄이 없잖아요. 다 우리나라 풍산에서 다 사갔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탄약 보급, 제조, 보급, 서플라이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탄약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겠다. 두 가지입니다. 골든돔과 애미니션 서플라이 시스템, 탄약 서플라이 시스템을 바꾼다. 자, 그리고 이 모든 걸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미국의 베센트 재무장관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건설된 히토류 공장을 방문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냥 히토류가 별거 아닌 줄 알고 기술을 중국에다 줬더니 중국 놈들이 뭡니까? 아주 거꾸로 히토류 제조하겠다니까 우리가 이제 히토류 만들 거야. 그래서 25년 만에 미국에서 제조된 첫 번째 히토류 자석이다. 이거 기술 전부 다 미국이 준 겁니다. 중국에다가. 자,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히토류 자석을 다시 만들었다 이겁니다. 자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석이 없으면 자동차든 미사일이든 아무것도 안 돼요. 자석계 그게 별거야? 근데요, 네오디듐 자석은요, 그게 안 들어가면 자동차 모터도 안 들어가고요, 뭐 미사일도 안 들어가고 아무것도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중국의 공급망 압박 작전을 중국이 우리 자석 안 줄 거야? 뭐 이거죠. 그 작전을 확실히 중단시키고 있다. 여러분과 같은 기업 덕분에 마침내 다시 히토류 독립을 되찾았다. 자, 800명 규모의 건설 노동자가 공장을 만들었는데 앞으로 10배로 늘리겠다. 8,000명 규모가 히토류 공장을 마구마구 짓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그 히토류 공장 허가해주는 절차가 엄청 복잡한데 그거를 그냥 초고속으로 밀어붙여 가지고 2달 만에 8주 만에 그냥 모든 허가를 끝내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히토류 수출 중단 위협을 완전히 막아버렸어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뭡니까? 중국이 히토류 가지고 협박하는 거 그거 중대한 실수다. 향후 북경이 핵심 광물을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다. 이제 앞으로 짧게는 1년, 아주 길어봐야 2년 후면은 중국이 미국에게 히토류 가지고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미국 자체적으로도 하지만 호주라든지 유럽의 나라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중국이 하나도 히토류 안 줘도 다 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중국이 가만히 있었으면 히토류 비싸게 팔아먹을 텐데 저렇게 히토류 가지고 장난을 치는 바람에 중국제 히토류 안 팔리겠죠, 이제 앞으로. 왜? 품질도 유럽이나 미국에 맞는 것보다 떨어질 거고.
누가 사겠습니까? 그거 또 장난까지 치는데. 자, 그래서 히토류 공급망은 미국이 1, 2년 내에 완벽하게 독자 생존을 구축하면 중국은 점점 더 고립될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고요. 자, 이 사진 여러분 봐주십시오.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개엄을 했죠. 그때 국회 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재명이가 개엄을 해서 국회를 차단했다 그러면서 차에서부터 유튜브를 켜고 갔어요. 그러면서 지금 국회를 차단했는데 내가 국회 담장문을 넘어가겠다는 쇼를 했습니다. 기가 막히죠. 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 이렇게 거짓말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이제 판결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란 특검 판결로 드러나고 있는 게 뭡니까? 다 거짓말이었어. 내란은 없었어. 그래서 내란 특검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원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을요, 내란죄를 못 엮었어요. 그리고 엉뚱한 죄로 엮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죠.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거짓말로 엮어서 탄핵을 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이재명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미 다 내란 특검이 기소를 했는데 기소장이 다 나왔어요. 그거를 제가 분석해서 내일은 구체적으로 항목 하나하나 얼마나 거짓말, 사기를 쳤는지를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바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서버 까면 끝납니다. 서버를 까면요, 가짜 국회의원, 가짜 대통령 아웃되죠. 중국인들 더 이상 대한민국에 개입할 수 없죠. 중국인에 의한 중국에 의한 이 대한민국의 말도 안 되는 망령된 정책, 내국노 행위가 다 차단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서버가입니다. 우리 애국 아스팔트 시민들이 열심히 싸우고 계시는데요. 핵심은 뭡니까? 서버를 까야 됩니다. 서버를 까지 않으면요, 앞으로도 계속 중국인들이 조작을 해가지고 가짜 국회, 가짜 도지사, 가짜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대통령 다 만들어 제끼면요, 우리의 투쟁은 의미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서버가 투쟁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함께 투쟁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충성.